이 사연은 경기도 일산의 한 가정에서 실제 있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각색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의 첫 기운이 느껴지는 아침, 영희의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부엌을 오가는 몸짓은 가뿐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에 놓인 따끈한 된장국 위로 비추고 있었어요. 영희는 시계를 흘끔 바라봤습니다. 8시 30분. 며느리 은재가 일어날 시간이네요. 은재야,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영희는 은재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은재가 나타났습니다. 32세의 은재는 고운 얼굴에 화장기 없이도 빛이 났죠. 하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은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영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은재가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였어요. 아들은 해외지사 발령으로 자주 집에 오지 못했지만 은재는 영희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 시장에 같이 갈래? 반찬거리도 사고. 영희가 말했어요. 은재는 잠깐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해서. 그럼 아침 먹고 다녀오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참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어떤 때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영희는 은재가 바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때 은재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은재는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아. 응, 나중에 만나자. 아, 진짜 숨이 막혀. 시어머니랑 또 시장 가자고 하시네. 영희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살짝 아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며느리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어요. 준비됐니? 가자. 영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은재를 불렀습니다. 은재는 화색을 띠며 나왔어요. 네, 어머님.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영희는 은재의 손을 잡고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시금치를 고르며 영희는 은재에게 물었어요. 은재야, 요즘 뭐 불편한 거 있니? 어머니한테 말 못할 일 있어? 은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더 캐묻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무리하지 말고. 시장에서 돌아온 후 은재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영희는 은재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은재가 전화로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숨이 막힌다. 영희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늘 조심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참 괜한 생각하지 말자. 영희는 은재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영희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졌죠. 어쩌면 오늘 저녁에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카페의 문이 열리고 은재가 들어섰습니다. 매장 안은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와 은은한 재즈 선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유진이 손을 흔들었죠. 은재는 활짝 웃으며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다렸어? 시장 들렀다 오느라 좀 늦었네.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은재를 훑어봤어요. 또 시어머니랑 다녀온 거야? 표정이 영 아니네. 은재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난 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어요. 진짜 미치겠더라.
아침부터 시장 가자, 뭐 하자. 내가 뭐 하인지.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 매일 붙어 다니자고 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도 참는다, 진짜. 나였으면 벌써 폭발했을 거야. 은재는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꼰대 중에 꼰대야. 무슨 65세가 넘은 나이에 그렇게 꼼꼼하게 시장을 봐. 배추 하나 사는데 10개는 들춰보더라고.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 두 사람의 음료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은재는 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해냈어요. 사실 더 짜증나는 건 내가 쩔쩔매는 거야.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어머님. 진짜 지겹다니까. 근데 뭐 어쩌겠어. 그 집에 얹혀 사는데. 남편은 언제 돌아와? 은재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 뒤에나 오겠지. 그때까지 참아야 해. 진짜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어. 유진은 놀란 얼굴로 은재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게 더 무서워. 겉으로는 다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 나 욕할지도 모르잖아. 어쩜 그렇게 사람 숨막히게 해. 나랑 아들 사이도 이간질하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그런 시어머니 많아. 내 친구 중에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 한두 명이 아니야. 은재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아무튼 내가 참는 건 집 때문이야.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이랑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잖아.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너 진짜 대단하다. 나였으면 못 참았을 거야. 한편 영희는 집에서 저녁 준비로 분주했어요. 은재가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끓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부엌 바닥에 황금빛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우리 은재 좋아하는 소갈비찜이니 맛있게 먹겠지.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영희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어요. 갈비 사이사이로 양념이 스며들게 천천히 주걱으로 뒤적이면서 생각했죠. 은재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혹시 내가 부담을 주는 걸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은재는요? 잘 지내지, 걱정 마. 은재는 친구 만나러 나갔어. 은재가 어머니 잘 모시고 있죠? 제가 없으니 걱정돼서요. 영희는 잠시 아침에 들었던 은재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 은재 참 착하지. 내가 오히려 부담 줄까봐 걱정이다. 통화를 마치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은재가 곧 돌아올 시간이었죠. 영희는 식탁을 예쁘게 차렸어요. 깨끗한 식탁보를 깔고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담았죠. 우리 은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네. 영희는 은재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영희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문득 전화통화에서 들었던 숨이 막힌다는 말이 떠올랐지만 영희는 그저 은재가 피곤했던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켰고 영희는 창문 너머로 은재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오늘은 은재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다짐했죠. 어쩌면 은재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틀 뒤 영희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선을 사려고 했죠. 아들이 전화로 주말에 잠깐 집에 들를 거라고 했거든요. 영희는 길모퉁이를 돌아 생선 가게로 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경을 꼭 써야 했지만 오늘은 집에 두고 온 상태였어요. 아이고, 안경도 안 가져왔네. 영희는 생선들을 보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조기가 좋을까, 갈치가 좋을까 고민하는데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안경이 없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 키와 몸매는 분명 은재 같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었죠. 은재인가?
영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어요. 맞습니다. 은재였고 옆에는 저번에 본 적 있는 유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영희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가 문득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우리 쪽 계속 쳐다보는데. 은재의 말에 유진이 고개를 돌려 영희를 봤어요. 유진이 은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내 시어머니 아냐? 은재는 화들짝 놀라 영희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굳었죠.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은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영희는 잠시 멈춰서서 은재와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죠. 야, 진짜 시어머니네. 어떡해? 왜 이렇게 자꾸 마주치는 거야? 은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유진이 은재의 팔을 잡았지만 은재는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시발, 저 할망구 왜 자꾸 쳐다봐? 진짜 숨막혀 죽겠네. 우리 뒤를 밟나?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우나? 순간 영희의 귀에 은재의 말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할망구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야, 조용히 해. 들리겠어. 유진이 은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진짜 미치겠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결혼해서 뭐가 좋다고. 늙은 시어미 모시고 남편은 늘 없고. 은재의 목소리가 시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죠. 저 여자가 날 보고 할망구라고. 영희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때 은재가 영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은재의 눈이 크게 떠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꾸역꾸역 걸었습니다. 뒤에서 은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머님 잠시만요. 영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은재를 똑바로 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뭘 잘못했지? 내가 언제 숨막히게 했다고 그런 말을. 집으로 가는 내내 영희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은재와 함께한 3년의 시간 동안 영희는 며느리에게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은재의 표정이 굳어있을 때면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나 고민도 했죠.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은재를 마주쳐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은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 했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은재, 그리고 영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사진 속 은재의 미소를 바라봤어요. 그 미소가 진심이었을까요? 3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영희는 침실로 향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영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그리웠어요. 함께 웃고 대화하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이 되었지만 영희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흘렀죠.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영희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픔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사그라지길 반복했어요. 할망구라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들은 은재의 목소리, 그 경멸과 증오가 담긴 억양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영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까요? 은재가 보여준 미소와 친절함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영희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지난 3년간 은재와 함께한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 때 은재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가족 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 은재의 생일 파티. 모든 사진 속에서 은재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 웃음도 거짓이었을까? 사진을 넘기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영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영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던 영희에게 은재는 딸 같은 존재였죠. 적어도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순진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영희의 손이 떨렸어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재가 돌아온 모양이었죠. 영희는 방문을 더 꼭 닫았습니다. 아직 은재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들어오셨어요? 은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재의 발자국 소리가 영희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 시장에서 영희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은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어머님, 오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영희는 이불을 덮고 귀를 막았습니다. 은재의 변명이 듣기 싫었어요. 방문 너머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은재가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은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줄 때, 영희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줄 때,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순간들. 모두 가식이었을까요?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몰라. 영희의 마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에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밀려왔어요. 아니야. 저렇게 독하게 욕을 할 수 있다는 건 마음속에 이미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거야. 영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은재와 계속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은재를 마주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이제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정했어.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메모지를 꺼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생각들이었죠. 남편이 남긴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계획이었어요.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영희는 메모장에 몇 가지 할 일을 더 적었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 재산 정리에 대해 상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영희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굳은 결심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영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마쳤어요. 은재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고 싶었죠. 거실로 나가자 부엌 테이블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아침 일찍 나가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오겠습니다. 마이너스 은재. 영희는 메모를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메모를 다시 테이블 위에 놓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택시를 불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변호사는 친절하게 영희를 맞이했어요. 나이 40 즈음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연락드렸네요. 재산 정리에 관해 상담하고 싶어서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희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남긴 집과 부동산, 예금에 관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은재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족 문제였으니까요. 이 집을 팔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아드님은 이 결정에 동의하시나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이야기할 겁니다. 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김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은 모두 어머님 명의니까요. 다만 가족 간의 문제이니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영희는 약하게 웃었어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일단 절차부터 알고 싶어요. 상담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영희는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조언을 들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결정하셨으면 다음 주부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소개해 드릴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영희는 잠시 길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문득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에 들어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영희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 해. 영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천천히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팔고 이사할 계획이라고 간단히 알렸어요.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은재를 마주해야 했죠. 현관문을 열자 은재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들어오자 은재가 얼른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었어요? 걱정했어요. 제가 어제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은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은재야, 할 말이 있다.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은재도 조용히 따라 앉았죠. 시장에서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은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듣고 싶지 않아. 영희는 은재의 말을 끊었어요. 3년 동안 내가 내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 뒤에서 한 행동이 너무 달라서 놀랐어. 은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손을 뺐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한테 할망구라고 부르고 씨발이라는 욕까지 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 정도 스트레스라면 나는 매일 너한테 욕을 해야겠구나. 은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결정했어.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거야. 너와 우리 아들은 너희들만의 새 집을 구하길 바라. 은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집을요? 하지만 이 집은 내 남편이 나한테 남긴 집이야. 영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해 남겨두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어. 은재는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안해, 은재야. 하지만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다음 주부터 집을 내놓을 거야. 영희는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은재가 울며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것 같은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내놓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죠. 서울 강남의 단독주택은 귀한 데다가 영희가 적정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은 터라 사흘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김 변호사님, 계약이 완료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2달 후에 잔금을 받고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새 집은 알아보셨나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림동의 작은 아파트를 보고 왔어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돌아온대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영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은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요즘 은재는 영희를 마주칠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오늘도 영희가 현관문을 열자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은재야. 영희가 부르자 은재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민우가 돌아와. 그때 우리 셋이 이야기하자. 은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은재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전화기를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집을 팔았어. 이번 주말에 남편이 돌아온대. 어떡하지?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그럼 너희는 어디로 가는데? 모르겠어. 아마 다른 집 구해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진짜 후회돼. 그래도 집 판 돈으로 너희한테 새 집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은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글쎄, 어머님 표정이 너무 차갑더라고. 아직도 그날 시장에서 내가 한 말을 잊지 못하신 것 같아. 그럼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할 거야? 은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어머님이 먼저 이야기하실 것 같아. 한편 영희는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는 다음 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저녁에 도착해요. 근데 갑자기 집을 파셨다고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저녁 민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재가 가장 먼저 달려나왔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민우는 은재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안방에 계세요. 영희는 안방에서 나와 아들을 반겼어요. 왔구나, 민우야. 민우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집을 파셨다고 해서 놀랐어요. 영희는 거실로 향했어요. 앉아서 얘기하자.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민우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영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 은재가 한 말들, 그리고 집을 팔기로 결정한 이유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나는 따로 살기로 했어. 민우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은재를 바라봤어요. 이게 사실이야? 은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욕했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재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영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2달 후에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희들도 새 집을 알아봐. 어머니. 민우가 황급히 영희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은재를 혼낼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러지 마세요. 영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건 내 결정이야. 너무 오래 같이 살았나 봐. 이제는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민우는 어머니의 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은재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재는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 은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늘 저를 감시하는 것 같고, 숨이 막혀서.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욕을 해? 할망구라니.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알아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어머님을 설득해 주세요. 이 집에서 나가시지 않게. 이미 늦은 것 같아.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셨을 때는 돌이킬 수 없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 매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영희는 신림동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고, 이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회사 일로 다시 해외로 떠났고, 은재는 여전히 영희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침 영희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진첩과 책, 그리고 여러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넣었죠. 은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도와드릴까요? 영희는 고개를 들어 은재를 바라봤어요. 한 달 동안 은재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괜찮아.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할게. 은재는 입술을 깨물며 영희 곁에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떠나실 건가요? 그럼 이미 결정했잖아. 저희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희는 상자를 닫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한 달 전보다 표정이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 보였죠. 은재야, 할 말이 있어. 은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부터 너는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은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네, 지금요? 그래. 민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 그동안 너희 둘이 살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 갈 곳이 없어요. 영희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유진이네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친한 친구잖아. 은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재가 영희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영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용서? 내가 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 뒤에서 한 행동이 너무 달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니? 그건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영희는 은재의 말을 끊었어요. 그 순간적인 실수가 너의 진짜 마음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 참고 있던 진심이 튀어나오는 법이지. 은재는 무릎을 꿇고 영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발,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도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희는 천천히 은재의 손을 떼어냈어요. 너 같은 사람은 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오늘 중으로 짐을 싸서 나가. 영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어요. 영희는 그런 은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은재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영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느꼈어요. 1시간 후 은재의 방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방문을 열고 살며시 복도로 나왔어요. 은재가 짐을 싸고 있었죠.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은재가 영희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우 오빠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사실대로. 내가 나를 할망구라고 부르고 씨발이라는 욕을 했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 둘을 위해 새 집을 구할 시간을 주려고 너를 내보냈다고. 은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짐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은재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후회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재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영희는 그제야 소파에 천천히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제 끝이구나. 한편 은재는 거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나 내쫓겼어. 시어머님이.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럼 지금 어디야? 집 앞. 갈 곳이 없어. 내 집에 며칠만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당장 와. 은재는 택시를 잡아타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택시 안에서 은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진의 집에 도착해서도 은재는 계속 울었습니다. 유진이 차를 내오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님도 마음이 누그러지실 거야. 은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끝이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어리석었어. 은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고 그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웠어요. 한 달 후, 이른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새로 이사한 신림동 아파트의 창문을 열었어요.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오니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새 출발이라. 영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집을 판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은 적금과 보험으로 나누어 놓았죠. 아들 민우에게는 따로 돈을 보내 새 집을 구할 수 있게 했고요. 도어벨 소리에 영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68살의 호라비로 영희와 비슷한 처지였죠. 아이고, 김 여사님. 커피 한 잔 하러 오세요. 아래층 이씨 아주머니도 오신대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갈게요. 고마워요. 문을 닫고 영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2달 전보다 얼굴색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영희는 가볍게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한편 은재는 민우와 함께 강서구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전세집이었어요. 은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출근한 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님은 잘 지내실까?
은재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영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우는 이 사태 이후 한동안 은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먹한 상태였죠. 은재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은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진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시장에서 자신의 말에 동조했던 유진이 이제는 달갑지 않게 느껴졌죠.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은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영희가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는지 생각했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우가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왔어요. 은재는 반갑게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민우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댁에 가보려고. 같이 갈래? 은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요? 모르지.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할 텐데. 은재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보죠. 영희의 새 아파트 앞에서 민우와 은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우가 먼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영희가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자 반가운 표정이 되었지만 은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우가 영희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들어와. 영희의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죠. 여기 좋네요. 이웃분들과도 잘 지내세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좋은 분들 많아. 같이 차도 마시고 산책도 다니고. 은재는 조용히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영희와 은재는 마주 앉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은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은재를 바라봤어요. 그래, 너는? 네, 그냥 지냅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은재는 손을 비비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영희는 은재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지. 은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내 마음도 좀 가라앉더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재를 바라봤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그 말에 은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은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야? 영희가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냥 할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민우는 은재 곁에 앉아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새 출발이잖아. 은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민우에게 새로운 이웃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우와 은재는 일어설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영희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자주 와.
이제 외롭지 않으니까 걱정 마. 민우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은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영희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래,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영희는 창가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편안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영희는 생각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눈처럼 녹기도 하고 다시 쌓이기도 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겠죠. 영희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희망이었으니까요.